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는 미래 인재상. 제가 이거를 새롭게 미래 인재상을 도출해서 연구한 거 아니고 그동안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 추가해가지고 또 여러 기관이라든가 또 각 나라에서 연구했던 내용을 한번 종합을 해봤습니다. 종합을 하면은 그게 뭔가 공통점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제시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그 연구 그 발표문 중에 핵심 내용이죠. 간략하게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토요일 오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준비된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목적과 필요성은 에, 4차 산업혁명 변화가 전 세계 우리 사회 전반에 거대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2016년도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의 46차 논의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로 내시면서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촉발이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는데 기존 3차 시대혁명에 비해서 훨씬 더 넓은 범위와 더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 전반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이에 대응하는 인재상을 정립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역량을 지닌 인재 육성이 매우 중차대한 가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력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의 관점에서 인재상을 한번 파악해 보고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직업 능력 관점에서 또 국내 연구기관, 정부, 민간 기업, 그다음 미래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인재상을 광범위하게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이거를 이제 비교 분석해서 이를 토대로 필요한 인재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이해로서는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우리가 1969년도에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 혁명을 가져온 3차 산업혁명,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과 같은 지능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기반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서 더 넓은 범위에 더 빠른 속도로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을 대부분의 사물 인터넷을 연결되고 실제와 가상이 인공지능으로 통합돼서 사물을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이 구축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시대의 특성이 우리 시대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그런 핵심 기술들로 인해서 자동화, 그 다음에 지능화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일자리는 점점 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에듀테크라든가 금융 분야에서는 핀테크 등 기술 융합으로 인한 신산업 및 일자리가 탄생되고 그에 따른 데이터, 정보, 지식의 축적과 발달의 속도 상승으로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격 교육이라든가 재택근무, 원격 진료 등의 일상화로서 공간 제약의 완화가 가능하고 그럼 렌탈이라든가 카세어링 등이 굳이 물건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나 편리하게 빌려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영향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4차 산업시대의 혁명에 부응한 인재상으로 첫 번째 핵심 역량 관점에서 인재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재라면은 학식과 능력이 있고 인품이 남달리 뛰어난 사람 또는 인물을 인재라고 하고요. 또 재주가 뛰어나고 놀라운 사람을 인재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인재란 조직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재원으로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역량을 갖춘 차세대 리더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재상을 변하는 미래 사회 모습에 예측하고 변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기술, 자질, 성품 등을 갖춘 즉 특별한 상황과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인간의 모습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역량 관점에서 인재상이라 하면은 창의적 사고에서 학습과 혁신의 스킬을 배양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의사소통과 협동, 그 다음에 창의성과 혁신의 역량을 지녀하고요. 다음으로는 정보, 미디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정보, 미디어 정보통신 기술의 리터러시 등 능력을 보유하고 그 다음으로는 일과 생활을 위한 준비로서 유연성과 적응력, 인치성 및 자기주도성, 사회적 및 다문화적 상호작용, 생산성 및 책무성 리더십 및 책임감, 그 다음에 4차 산업시대의 핵심 역량에 요구되는 이런 것들이 인재의 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 능력 관점에서 인재상을 보면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은 혁신 기술의 융합과 시공간의 연결성이 강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최근의 생산 기능의 인구가 급감은 미래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미래 직업 세계를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일자리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미래 직업 세계가 요구하는 직업 능력을 도출을 통한 그런 인재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직업 능력에 부합된 인재상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개인 차원에서 진실성, 그 다음에 신뢰성, 적응성 등의 인성과 적성 관련 역량을 중시함으로써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 교육부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 이 개인의 성향을 파악하고 스스로 진단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인 기술과 같이 사람들과 관계 역량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팀워크라든가 그 다음에 의사소통, 존경과 같이 타인들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타인과 공감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역량이 앞으로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관리 능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 활동 중에 시간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요, 관리하며 시간 계획에 따라서 물적, 인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IT 활용 역량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고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분석, 관리, 조직화하는 능력도 요구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신의 직업을 성실, 근면하게 수행하고 그 다음에 법적, 도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윤리적 자세와 역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는 변화하는 사회를 감지하고 새로운 사회와 문화 환경에 적응하며 새로운 미디어와 콘텐츠를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활용하며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창의적이고 상상 가능한 능력이 발휘가 필요하다고 보시고 다음으로는 국내 주요 연구 결과 관점에서 인재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 기관에서 인재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세 가지 영역을 구분하고 16가지 핵심 기술을 제안하는데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핵심 기술인 기초 문해 역량군으로서는 문해, 산술 능력, 과학 문해, ICT 문해, 재정 문해, 문화 및 시비 문해 역량을 포함되고요. 두 번째로는 복잡한 도전들에 대해서 대처 기술인 역량군으로서 비판적 사고 및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창의성 및 의사소통, 협력 역량들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변화하는 환경 대처하는 기술인 인성, 자질 역량군으로서 호기심, 주도성, 일관성과 도전정신, 적응력, 리더십, 과학 및 문학 역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연구기관에서 이제 교육과정 재설계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과학기술원 미래전략연구센터에서 연구한 인재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를 해주십니다. 다음은 이제 주요 국가에서 연구한 그 인재상 한번 볼까요? 먼저 핀란드가 이제 인재상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많이 발전된 나라인데 핀란드는 인간성과 심의성 개발을 목적으로 인재상을 첫 번째로는 생각하고 공부하는 법, 두 번째로는 문화적 소양과 상호작용과 표현하기, 세 번째로는 자신 및 일상생활 관리, 네 번째로는 다중문해력 및 다섯 번째는 정보통신기술 역량, 직장생활 역량, 기업가 정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여, 열정,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일본은 자질과 능력을 3개축으로 이제 재정의를 했는데요. 그 3개축은 지식 및 기능, 그 다음에 사고력 및 판단력, 표현력,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축은 학습을 향한 힘, 인간성을 세 가지로 명시하여 인재상을 정립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창의융합형 인재 이거를 갖춰야 할 6대 핵심 역량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창의융합형 인재입니다. 창의융합형 인재. 그래서 6대 핵심 역량인데 첫 번째로는 자기관리 역량. 그래서 자아 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춰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식 정보 처리 역량으로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는 창의적 사고 역량은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역량. 네 번째로는 심미적 감성 역량은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역량이고요. 다섯 번째는 의사소통 역량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역량. 마지막으로는 공동체 역량으로서요.
지역과 국가, 세계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을 우리나라는 인재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대표적인 기업에서 제시한 인재상인데요.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가 제시한 인재상은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와 인공지능 시대에 맞아서 노동자에게 필요한 기술을 물리적이고 그리고 매뉴얼된 기술로부터 5번째 정보 기술까지 5가지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같은 회사는 일반 인지 역량으로서 빠르게 학습하고 적응하는 능력. 두 번째로는 리더십 역량으로 자신의 리더십을 나서서 발휘할 때와 조용히 지낼 때를 아는 능력. 세 번째는 구글다움의 역량으로서 모호하고 불확실한 사항을 받아들이고 협력하는 능력. 넷째, 전문성 역량으로 자신의 맡은 역할에 대해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는 능력을 이렇게 구글에서는 인재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분석해서 인재상을 제시했는데 제일 중요한 덕목은 우리나라는 소통과 협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입니다. 소통과 협력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으로 전문성을 우리나라는 제시하고 있다. 소통과 협력, 전문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성은 어떤 인재상을 갖고 있느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열정과 몰입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 열정과 몰입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 두 번째로는 학습과 창조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 세 번째로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인재. 이렇게 3가지의 인재상을 정립해서 삼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학자들이 제시한 인재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학자가 다니엘 핑크라는 학자와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 계신데 이분들께서 제시한 인재상은 유인물을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안종배 교수님이라든가 또 이재호 교수님도 인재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연구하신 분들인데 그분들도 제시한 인재상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인재상을 한번 탐색해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핵심 역량 관점에서는 어떤 인재상이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 시대의 핵심 역량 관점에서는 창의적 사고화에서 학습하고 혁신의 스킬을 배양하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의사소통과 협동, 창의성과 혁신의 역량을 지녀하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까 이야기했던 초연결 시대, 초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와 미디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정보, 미디어,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리터러시 능력을 보유해야 하고요. 그 외에도 일과 생활을 위한 준비로서 유연성, 저도 유연성에 대해서 굉장히 학생들에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사고 유연성, 그 다음 적응력, 그 다음 진취성, 자기 주도성, 사회적인 다문화적 상호작용. 그렇죠. 이제 다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생산성 및 책무성 리더십 및 책임감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이 요구되는 인재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직업 능력 관점의 인재상은 아까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6가지를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앞에서. 거기서 그 앞에서 이야기 내용을 다시 강조하면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연구 결과 관점의 인재상은 뒤에서 보면은 크게 8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을 지어보면은 이거를 인지적 역량 측면에서, 그다음 기술적 역량 측면에서, 인성적 역량 측면 세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인재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역량 측면에서는 기본 인재 역량, 특정 분야 전문성 문해력이고요. 기술적 역량 측면에서는 창의력과 메이킹 능력, 그 다음에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 인성적 역량 측면에서는 공감과 배려, 참여 열정, 자기관리 능력,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과학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기술의 급속한 진보, 그리고 이러한 기술 진보가 수반해온 급격한 사회변화, 이에 따라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바이오 기술 등을 통해서 디지털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인류는 커다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차세대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한 인재상 정립이 매우 절실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를 뭐 학교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국가적으로 이거를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매우 좀 절실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인재 육성, 관리 시스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육 혁신을 통한 미래 국가 경쟁력 향상 깃털 발휘과 국가 및 사회적 역량을 총집결하여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에서 세계 선도국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깃털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발표 내용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